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파괴하자 키예프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시코 키예프 시장은 올겨울 우크라이나인들이 얼어 죽게 생겼다면서 담요와 옷가지를 지원해달라고 서방에 요구했습니다. 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인 비탈리 클리시코는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올겨울 우크라이나인들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C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1000개 난방 쉼터를 마련해 발전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리시코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 방공 시스템 외에도 담요, 방한복, 발전기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인도적 재앙이 닥치고 있다면서 해외로 나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번 겨울에는 되도록 키예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클리시코의 이 발언은 베레슈크 부총리가 한 발언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전력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으니 해외 난민들은 되도록 봄에나 귀국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리 비트렌코 납터가즈 회장은 발전소의 약 40%가 파괴됐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비상대피소와 방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1억 7,5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U는 자기네들 국민들도 얼어 죽을 판에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돈도 주고 무기도 주면서 계속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력은 거의 말라가고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 몇 세트 줘봐야 며칠이면 다 소진되거나 파괴될 게 분명합니다. 겨울이 오면 젤렌스키 정권은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같은 겨울이라도 러시아가 겪는 겨울과는 딴판입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겨울 전쟁을 치른 바 있는 핀란드도 다가오는 겨울이 공포스럽습니다. 블룸버그는 핀란드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러시아의 전력이 끊기는 바람에 올 겨울에는 본격적인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핀란드의 국가 전력망 운영업체 핀그리드는 대규모 정전과 이에 따른 인명 손실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비중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계획 단전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온도는 종종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해는 하루에 6시간 정도만 떠 있습니다. 5월에 러시아는 핀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가입 결정에 따라 전기와 가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핀란드는 나름 민방위 체제가 잘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라디오와 3일치 식량, 물, 의약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헬싱키 시민들은 벌써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난방을 끄고 여분의 카펫을 더 깔아 전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또 조명등을 끄고 플래시를 사용하며 침낭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가 범죄 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국립수사국은 서방이 제공한 무기가 핀란드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갔다면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국립수사국의 수사관 크리스터 알그레는 일단 핀란드 범죄 조직이 돌격 소총 일부를 획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 일레에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 곳의 모터사이클 갱단이 핀란드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반디도스 모터사이클 클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디도스 갱단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핀란드의 상업 항구에도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받은 무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외국의 시야를 불안정하게 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은 유통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실제로 얼마나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고 중간에 키예프 고위층이 빼돌려 팔아먹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 한 조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주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독일 친구가 해준 얘기라면서 독일 가정의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즘 왜 이렇게 춥냐고 물으니 아버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지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해 그들의 나라를 괴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워서 오들거리던 아이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에 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예시로 전한 독일 아이의 일화는 그 의미가 간단합니다. 독일이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느냐는 거였습니다. 푸틴의 이 말에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이 말이 있은 뒤 한 서방 기자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에게 푸틴의 독일 친구가 누군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나도 누구라고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마도 얘기를 했으면 푸틴 대통령의 지인은 독일에서 친러파니 뭐니 인신공격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다이 클럽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 지도자와 국민들을 분리해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방의 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대로 관계는 러시아가 적이냐 아니냐에 기초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줄곧 한국의 우호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수교한 뒤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한국에는 현물로 차관을 갚는다면서 첨단 무기를 보내줬습니다. 지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형편없는 것도 러시아가 지원을 끊은 덕분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한국을 적대시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공연히 적대시하고 자극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빙의돼 러시아를 공산국가니 뭐니 하면서 저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유교까지 거론하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를 벌이는 러시아를 소련과 동일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내다버리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적이 아니라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서방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크 프라하에서는 테러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크 정부에 대해 나토와 EU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를 제재하려는 정부야말로 진정한 적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 전 공산주의 소련에 대항하는 봉기가 일어났던 프라하에서 이제는 서구보다 훨씬 자유로운 러시아에 동조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